여러분, 월든이라는 책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 뭔가 단순한 삶, 자급자족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월든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는 숲속에서 혼자. 이 구절만 딱 들어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광활한 자연 속에서 홀로 사색에 잠긴 고독한 천재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소로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월드는요, 좀 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바이블 같은 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의 원조라고도 불리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게 잘 짜인 하나의 쇼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전설이 사실은 연기였다면요? 자,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월든 호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것. 한 남자가 오두막집에서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고 살았던 바로 그 이야기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설을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소로의 월든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독한 수랭이 아니라 차라리 요즘 리얼리티 쇼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계산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는 겁니다. 자, 신화와 현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월든 오두막이 아주 깊은 숲속에 외따로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냥 마을 변두리였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소로 자신도 마을에 엄청 자주 갔다고 해요. 소로가 또 유명한 게 자기가 얼마나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집 짓는 비용을 1센트 단위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 총 비용이 얼마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28달러 12.5센트. 보세요. 판자값 얼마, 벽돌값 얼마, 심지어 못값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으니까 정말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와, 진짜 집 한 채 짓는데 이 돈밖에 안 들었다니? 정말 싸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의 이 완벽해 보이는 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쏙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땅 그리고 목재나 돌 같은 핵심 자재들 말이죠. 땅은 부자 친구였던 랠프 월드 에머슨한테 공짜로 빌렸고요. 자재들도 그냥 주변에서 가져다 쓴 겁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비평가 캐서린 슐츠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소로는 자기가 하지도 않는 삶을 하라고 설교한 위선자다. 어떻게 보면 그의 자급자족 프로젝트가 사실은 그리 자급자족적이지 않았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자, 그럼 소로는 그냥 위선자로 끝나는 걸까요?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비판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든이라는 책의 가치까지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결함 있는 퍼포먼스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짜 근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근맥은 바로 고독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소로에게 고독은 그냥 외롭게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군중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서로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서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어떠세요? 정말 현대사회에 던지면 메시지 같지 않나요? 그리고 월든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 바로 궁극의 사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 부자가 되라는 거죠. 맨날 바쁘게 살다가 번아웃 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소로라는 인물의 복잡성이 드러납니다. 한쪽에선 실천도 안 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한 위선자라고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그를 시간 백만장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햇살 가득한 시간과 여름날들에 부유했고 그것들을 아낌없이 썼다는 그의 말처럼요.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이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의 삶의 다른 부분들은 좀 보여주기식이었을지 몰라도 이 시간의 사치를 누리겠다는 선택만큼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돈 대신 자유, 즉 시간을 선택한 것.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정한 저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소로는 신화 속 영웅일까요? 아니면 결함 많은 인간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그 둘 사이의 복잡한 간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 타임라인을 보는 게 중요해요. 소로가 월드노스에서 살았던 건 혈기왕성한 20대 때였어요. 반항심도 있었고 어쩌면 좀 주목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읽는 책 월드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40대에 그 시절을 회상하며 수없이 고쳐 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월든에 드러나는 이런 불완전함과 모순들. 이게 과연 이 책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흠집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이 책이 15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완벽하게 숙성된 걸작이 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